잠깐만 이거 하나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회사들 서로 싸우죠.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전부 비슷한 암호화폐 쪽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똑같은 종이 한 장 위에서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총 더 합하자면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왜 과연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경쟁하던 회사들이 서로 한편이 돼가지고 협력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게 단순하게 법안 하나 단순하게 통과되고 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거예요. 먼저 사실 그대로 정리드려 볼게요. 미국의 클래리티라고 부르는 법안이 있죠. 우리말로 풀면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안에서 비트나 리플 코인 같은 것들 어떻게 다룰지 국가 차원에서 규칙을 정리하자 이런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규칙이 없어가지고 코인 회사들이 늘 불안에 떨었었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리플 본사, 코인베이스, 서클까지 이 세 가지 회사를 비롯한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서한 한 장을 같이 보냈습니다. 내용은 딱 한 가지, 이 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걸 코인데스크라는 매체가 지금 먼저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서한 안에 한 가지 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회사들은 서한에서 이렇게 썼어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집행에 의한 규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요. 이 한 문장이 이번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집행에 의한 규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너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고소부터 해버리는 겁니다. 법으로 미리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요. 여기서 당하는 기업들은 법정에서 몇 년씩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리플 측에서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었죠. 그때 리플이 겪었던 게 바로 집행에 의한 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한이 단순하게 법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은 우리 또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생존이 걸린 엄청난 경고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경쟁사들이 왜 같은 편에 섰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리플만 당한 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도 서클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경쟁이고 나발이고 일단 같이 막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똘똘 뭉쳤을까요? 미국 상원 의원 중에 신시아 루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라고요. 초당적이다? 이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바로 풀어드리자면은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 두 가지 정당이 있는데 이 두 당이 동시에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에서 어떤 법이든 간에 한쪽 당만 찬성하면 다음 정권이 바뀔 때 쉽게 뒤집히겠죠. 근데 두 당이 같이 찬성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한마디는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진짜 좋은 타이밍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움직인 겁니다. 지금 이 창이 열려있을 때 밀지 않으면 다음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은 기업들이 서한에 담은 요구사항은 크게 6가지입니다. 전부 다 설명드리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리플이랑 직접 연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이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달라 이런 말입니다. SEC는 증권감독이죠. CFTC는 상품감독이죠. 이 기관이 서로 다른데 지금까지 리플은 SEC랑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4년 5년째 싸웠었습니다. 근데 법으로 역할이 딱 정해진다. 이 모호한 싸움 자체가 애초에 사라지겠죠.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이 미국 대통령을 잡더라도 법으로 딱 정해놨다고 했을 때 SEC 속에서 소송을 걸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가시가 빠진다라는 거고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수탁형 앱 개발자 보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용자가 자기 코인을 스스로 보관하는 지갑이나 어플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리플이 만든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 위에서 이런 어플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들어가 준다면 XRP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그래서 이 서한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요. 이 통과를 예상하고 마지막 밀기를 하는 움직임에 가깝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사까지 함께 서명할 정도다? 이건 업계가 이번에 무조건 된다. 이런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안 된다고 보는 싸움에 보통 경쟁사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공개적으로 초당적 지지 발언을 했다. 이건요, 이미 지금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양당 내부에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정치 일정을 보세요. 연말로 갈수록 어떻죠? 큰 법안은 처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국 중간선거 있죠. 지금 밀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내년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또 급격하게 미국 의회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시면요. 지금 기업들이 왜 이 타이밍에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건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 바탕으로 제가 해석을 해본 거고요. 이 법안이 실제로 언제 처리될지는 앞으로 상원 일정들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XRP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법안이 실제로 상원위원회 단계를 통과한다. XRP는 그동안 발목 잡아왔던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족수에서 한 발 빠져나오는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반드시 올라간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이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정리된 코인이 훨씬 편하다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서한은 단순 요청이 아니라요. 법이 없으면 우리도 또 당한다. 이런 업계의 경고였습니다. 경쟁상까지도 함께 움직였다. 이거 자체가 업계가 이번 통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겠고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초당적인 지지 발언까지도 같이 놓고 보시면요. 지금이 실제로 창이 열려있는 몇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시점,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드려 볼게요.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됐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가 될까요? 그리고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서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트 시장 정말 이상현상이죠. 예전과 다르게 하나의 알트가 수십, 수백 퍼센트 폭등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는 섹터 그리고 테마 코인들 이게 순환매적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이런 회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코인만 계속 오래 들고 있는다? 이런 전략보다는요. 현실적인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를 잡고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코인으로 진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장세예요. 말 그대로 효율을 따져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고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무리한 타점에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한 목표가로서 진입을 하시면서요. 갑자기 어떻게 시장이 하락할지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까지도 각별히 신경 쓰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지만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거 그냥 한 개만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지금 시작은 이렇게 소규모 알트들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그 다음 종목 빠르게 갈아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GP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